퇴직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아니요. 건강? 그것도 아닙니다. 직책? 명함? 차라리 그런 건 괜찮습니다. 바로 친구입니다. 37년간 회사 다니면서 수백 명과 인사했던 제가 퇴직 후 진짜 연락하는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인간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제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부터 보시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 결과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직장 동료와의 만남이 90% 감소합니다. 90%입니다. 매일 같이 밥 먹던 사람들과 1년 후엔 거의 안 본다는 뜻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퇴직 남성 10명 중 6명이 극심한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합니다. 왜 하필 남성일까요? 여성은 육아, 살림을 하면서 동네 인맥이나 학부모 모임 등 다양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남성은 대부분 직장이 인간관계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아침 7시에 집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하다 보니 회사 밖 친구가 없는 거죠. 실제 통계를 보면 퇴직 남성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2시간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가족과의 대화고 친구와 나누는 시간은 고작 15분입니다. 15분.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7년간 다닌 회사를 정년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모여서 송별회를 해줬어요. 형님, 자주 연락해요. 골프 치러 가시죠.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때는 정말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평생 친구로 지낼 거라고. 첫 달엔 실제로 연락이 왔어요. 몇 명이 술 먹자고, 밥 먹자고 했죠. 두 번째 달엔 연락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 달부터는 제가 먼저 연락해야 만날 수 있더군요. 6개월 후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구나. 그냥 같은 사무실을 쓰는 동료였구나. 회사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전엔 과장님은 어떠시더라, 이번 프로젝트가 어떻더라 하면서 2~3시간도 얘기했는데 퇴직 후엔 안부 인사 5분이면 할 말이 끝나는 거예요. 더 씁쓸했던 건 제가 없는 동료들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SNS로 알게 됐을 때였습니다. 아, 나만 빠진 거구나. 그 순간의 배신감과 서운함, 지금도 생생합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요즘은 SNS 시대잖아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연락할 수단은 넘쳐나는데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디지털 치매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카카오톡 단체방 참여율이 40대에 비해 60% 낮다고 해요. 왜일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모티콘, 밈, 각종 문화 코드로 대화하는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기 힘들어요. 키읔키읔키읔도 몇 개 써야 하는지,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헷갈리고 결국 단체방에서 익십만 하다가 나중엔 아예 나가버리게 됩니다. 오프라인에선 만날 기회가 없어지고 온라인에선 소통이 안 되니 점점 섬이 되는 거죠.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더 심해졌어요. 그나마 있던 경로당, 노인정, 동호회 모임도 다 중단되면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외롭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회적 고립이 흡연만큼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치매 발병률이 50% 증가합니다. 대화가 줄어들면서 뇌 활동이 감소하고
인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둘째, 우울증 발병률이 3배 높아집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감정 표현에 서툴러서 혼자 사귀다가 심각한 우울 상태에 빠지기 쉬워요. 셋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29% 증가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져요. 넷째, 사망률이 26% 높아집니다. 이건 실제 통계예요. 사회적 고립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자살률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겼던 외로움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퇴직 후 3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내는 직장 나가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점심때가 되어서 혼자 식당에 갔는데 다른 테이블엔 다 여럿이 앉아서 떠들고 있는데 저만 혼자 밥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서러웠던 건 집에 돌아와서도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였어요. 아내가 오늘 뭐 했어? 하면 대답할 게 없어요. TV 봤어, 산책했어, 책 읽었어. 매일 똑같은 대답만 반복하다 보니 아내도 더 이상 묻지 않더라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대로 10년, 20년을 살아야 하나? 나는 이제 정말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울해졌습니다. 하루는 새벽 3시에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보는데 대부분 집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저 집들 안에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겠구나.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방법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극복했거든요. 첫 번째, 작은 모임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동네 탁구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어울리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아무도 안 와요. 두 번째, 새로운 취미를 찾으세요. 등산, 사진, 요리, 원예. 뭐든 좋아요.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세 번째,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원봉사, 도서관 도우미, 교통정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요. 네 번째, 디지털 소통에 익숙해지세요. 처음엔 어려워도 천천히 배우면 돼요. 유튜브, 카카오톡, 줌 이런 걸 익혀두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를 이용하세요. 요즘은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컴퓨터, 외국어, 미술, 음악 배우면서 동시에 친구도 만들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 같은 깊은 관계를 바로 기대하지 말고 인사하는 사이, 가끔 차 마시는 사이부터 시작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거예요. 실제로 잘 적응하신 분들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5세 김아저 씨는 퇴직 후 동네 카메라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처음엔 카메라도 모르고 나이도 많고 위축됐는데 지금은 동호회 회장까지 하고 계세요. 68세 박 아저씨는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할 일도 없는데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주민들과 인사하고 대화하면서 오히려 활력을 되찾으셨대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완벽한 친구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딱 맞는 사람,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부터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짜 친구도 생기게 된 거예요.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인생의 인간관계까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부터는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직책도 이해관계도 없는 순수한 관계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안부 인사라도 남겨보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정보도 나누고 그것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혼자가 되는 건 선택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면 분명 누군가 손 내밀어 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황금 오후가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해요. 감사합니다.